화요일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경제 이슈 함께 다뤄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럼 소장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조정입니다.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공지능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이 시작이 된 것일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에 엔비디아가 거의 3거래일 동안 계속 조정을 받는데 3%, 6% 이렇게 총 밀렸던 것 같아요. 좀 큰 폭으로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고점론이다, 이제 과열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더욱더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급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뭐 급락을 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워낙 이제 뭐 이슈가 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약 한 그 사흘 만에 주가가 한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하락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시총에 대해서 3조 달러 그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저번 주에 계속 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또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그러면서 MS와 애플만 이제 3조 달러를 넘는 기업으로 남게 됐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약간 그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은 전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다시 좀 올라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내용들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결국 엔비디아가 그 주식 분할하기 전부터 계속 좀 상승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차익 실현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한 150달러 그리고 제프리 역시 한 150달러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젠슨 왕이 지난 한 13일부터 21일까지 보유 지분 매각에 따른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러한 매각적인 내용도 있기는 했지만 엔비디아 임원 3명도 각각 한 4만 주에서 한 10만 주 정도 매도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뭐 투자 심리를 좀 위축을 했다라는 뭐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보유 지분을 총 한 9,460만 달러치를 좀 매각을 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매각한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0b5-1 규제에 따른 그 네. 내용 때문에 좀 매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 하면은 기업의 내부자가 자신의 소유한 주식을 매도하기 위한 거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자가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시점에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 내부자가 내부자 거래의 혐의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난 3월 미리 공개를 했던 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이제 젠슨 왕이 내년 3월까지 528만 주 추가 매각 계획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약간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때 10% 이상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다시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월가에서도 좀 예측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하락세에 대해서는 시장을 위한 건전한 발전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 빨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 좀 휘청이고 있긴 하지만은 네네. 이게 좀 주가적인 이벤트로서만 생각을 해야 되지 업황에 대해서는 뭐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양상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소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신고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고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다른 이제 뭐 AI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GPU든 모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다른 주에서 이제 뭐 경쟁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엔비디아가 지금은 굉장히 좀 우월합니다. 우위에 있는 위치기도 하고요. 다른 기업들이 뭐 저가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엔비디아가 그 납품을 통해서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했던 제품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그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나 데이터를 통해서 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AES는 추가적인 보완점에 대해서 더 강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타 경쟁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따른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수치적인 것들도 분명히 전 좀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식 분할 때문에 약간은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이렇게 엔비디아가 대장주로서 인공지능 쪽에서 꺾이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이제 어제 간밤에 8% 정도 급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했어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암, 퀄컴 뭐 계속 다들 하락세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결국은 AI 열풍 과열로 인해서 이제 거품론이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AP통신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이 거품론을 논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AI 관련주를 딱 살펴보자면 뭐 특징적으로 어느 기업이 AI다 이게 좀 얘기하기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 AI 챗봇, 온디바이스 AI 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범위가 워낙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는 굉장히 좀 폭넓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AI가 조정받는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각각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 볼 수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 국내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 챗봇 관련주, 챗봇 관련된 종목들은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슈들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게 지금 AI 챗봇과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5월 때 EU에서 AI법 최종 승인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 승인을 진행을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거든요. 챗봇 중심으로.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 법에 대해서도 이제 AI법을 승인을 한 건데 이게 지금 고위험 AI 분야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규제를 좀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지 행동 조작 그리고 사회적 채점과 그리고 관련된 AI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EU 쪽에서 나온 건데 대부분의 조항이 2026년 본격적으로 좀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간이 많이 남긴 하더라도 이게 좀 리스크적인 요소들이 발휘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SP 소프트든 이스트 소프트든 한글과 컴퓨터 등의 관련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뭐 MS 오픈 AI 통해서도 뭐 주가가 반영받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반도체의 경우를 좀 저는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2분기 수출입 데이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산업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전력 설비주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파생되면서 시장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갔었는데 조정 때 그렇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유망한 산업들이 몇 가지 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이나 종목 위주로 체크하시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흐름 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국내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긴 했어요. 특히 하이닉스 쪽에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하이닉스는 제 엔비디아에 따라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초반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네. 좀 장 초반에 빠진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한 3%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엔비디아의 그 주가 하락에 따라 SK 하이닉스의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흐름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공정, 후공정 아니면 소재 뭐 이런 쪽으로 네, 딱 그렇죠. 크게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세 분야가 됐냐 하면은 CXL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칩렛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네. HBM, 심지어는 앱층 램각과 관련된 내용도 다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슈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이 심한데, 이러한 그 세부적인 그 관련된 종목들을 통해서 매수세가 좀 많이 붙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도 엔비디아 쪽이든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네. 각각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섹션별로 다 나눠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전체적으로 올랐을 때 그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다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의 그 주가 흐름들은 좀 각각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네. 비슷하게 이제 동시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제일 빠른 거는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치고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주가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렇게 반도체 쪽이 좀 급락이 나오고 조정폭을 좀 대폭 보여준다 하면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가 아직까지 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든 엔비디아든 여기에 따른 기대감 모멘텀이 전부 다 반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오늘도 지금 코스피 쪽에서 0.5%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내용들이 내년 3월까지 좀 연장이 됐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면은 가는 종목 위주로 수급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결국은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좀 들어와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더 붙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견인하는 비중이 3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쏠린다 하면은 결국은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쪽 위주로 매수세가 계속 쏠리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미국장의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올해 말까지도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는 여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엔비디아 납품 안 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기업적인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지금 임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임원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6개월 동안 매도를 못 합니다. 네. 그 자본시장법상 이게 매도를 못 하는데, 그렇다 하면은 이게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 쪽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는 아직까지 좀 여전하고요. 오히려 저는 SK 하이닉스 지금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쪽에 수치가 많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비중을 그 SK 하이닉스 쪽의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을 필요는 있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놓지 말고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AI 관련된 내용들 중에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전력 설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셔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량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셨을 때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그리고 재룡산업, 일진전기에 대한 경우에는 추가 상승 기대감이 좀 여전하고 탄력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떨어질 수는 탄력성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전력설비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전력설비까지 같이 의견 주십니다. 반도체 투톱 종목들 놓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매력적인 모습들이다, 매력도가 여전하다라는 의견 주시네요. 다만 삼성전자 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그 관련 밸류체인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가운데 토픽 종목은 어떻게 꼽으실까요? 일단 AI 챗봇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유효한데 저는 네. 아무리 봐도 전력 설비 쪽이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네. 전력 설비 기업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관련된 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일진전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진전기요? 그래서 네.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이게 전선과 변압기 동시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때 그 전력 설비가 좀 올라갔던 케이스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그 1392원까지 이제 상승을 할 때 거기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게 그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변압기 그 중대형 쪽에 수출한 내역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일진전기는 약간 좀 논외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변압기 쪽의 중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이 흐름들이 단순히 미국 쪽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해외 쪽으로도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전선과 변압기 동시에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 매출 비중은 전선 쪽에 70%, 76% 정도 되고 중전기 쪽에 23%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 11월부터 동사가 미국의 4,318억 원 규모의 변압기를 좀 수주를 했거든요. 네. 수주를 했고 이게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좀 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반영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 그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초고압 변압기 및 케이블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좀 완료가 된다 하면은 2023년 말 2,600억 원에서 결국 2026년 말에 4,330억 규모로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보다도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서 일진전기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픽으로 일진전기를 또 함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선과 변압기 쪽 동시 수혜가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미국 쪽으로 수주도 있었고 수주 캐파도 여전히 열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도 이 주가 자체도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을 견고하게 다진 종목인데요. 일진전기 또 인공지능 시대에서 조정을 받을 때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또 인공지능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